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결혼한 지 한 15년 되거든요. 15년 동안 제가 살면서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제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극히 저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냥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15년 동안 이제 결혼 생활을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은, 앞으로 이제 물론 이제 변동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은, 다문화 가정은 저에게 채찍이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제 요건 좀 다르게 성격 자체가 제가 굉장히 좀 충청도 사람이다 보니까 충청도 사람 고유의 좀 느린 게 있어요. 뭐든지 좀 느릿느릿해요. 빨리빨리 하는 성격이 못 되고요. 좀 여유롭게 좀 느리게 하는 그런 천성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어렸을 때부터 농사를 지어서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부지런하십니다. 새벽에 나가셨다가 밤늦게 들어오시는 게 다반사 일인데 저는 그 핏줄을 이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제가 게을러요. 시골에 이제 살면서도 어머니 아버지 일을 생각만큼 많이 제가 도와드리지 못했고요. 물론 이제 저희 어머니 아버지 자체가 저희 자식들한테 뭐 일을 해라, 뭐 이것저것 해라 이런 성격이 아니시다 보니까 본인들이 대부분 하셨고 저희들은 아주 기본적인 뭐 집에서 좀 단순한 청소라든가 무슨 뭐 소가 있으면은 뭐 소 여물을 끓인다든가 뭐 그런 일만 좀 했었고요. 농사에 관련된 전반적인 일은 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 하셨고 저희는 아주 가끔 굉장히 뭐 바쁘다 그럴 때 조금 하루 이틀 도와주는 그런 거였어요. 뭐 저희 이웃 같은 경우에는 제 또래 애들이 막 거의 학교 갔다 오면은 농사일에 뭐 자기가 나서든 나서지 않든 간에 뭐 투입돼 가지고 어머니 아버지와 비슷하게 막 일하는 걸 많이 봤었는데 저희 집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좀 지금도 제가 시골에 가서 저희 어머니 농사일을 도와드리게 되면은 야, 농사가 진짜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것 같다. 농사보다 더 힘든 일은 제 생각에는 첫 번째는 광부. 이렇게 동굴 속에서 일한다는 그거는 저는 진짜 제가 약간의 폐쇄공포증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상상을 못 하겠고요. 두 번째가 어부. 어부도 이게 잠도 못 자고 이렇게 극한 직업 이런 프로그램을 보면은 이렇게 여름이든 겨울이든 덥든 춥든 간에 막 며칠 동안 잠도 못 자면서 고기를 따라서 이렇게 그물질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일은 정말 내가 아무리 그 바닥에 있다 하더라도 도저히 못하겠다. 이 두 가지 일은 빼놓고 그 다음에 제가 보기엔 농사인 것 같아요. 시골 가서 농사일을 도와드리면서 느끼는 게 진짜 힘들다. 그 농사라는 게 내가 부지런해서 또 되는 것도 아니고 또 하늘이 또 도와줘야 되잖아요. 요즘처럼 홍수가 심하다든가 또 가뭄이 심하다든가 그러면 또 애지중지 길렀던 농작물이 하루아침에 그냥 다 죽어버린다든가 이게 수확을 못하는 경우가 또 다반사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내가 열심히 땀 흘린 만큼 성과가 안 나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잘 됐는데 마늘이나 무슨 생강농사 이런 거 벼농사를 잘했는데 시장의 시세가 폭락하는 바람에 인건비도 못 건지는 경우도 많았고 그런 걸 느낀 여러 가지 생각해 봤을 때 농사는 정말 힘든 일이다. 제가 보기에. 그래서 항상 시골 갈 때마다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선성적으로 굉장히 게을러요. 집에서도 제가 좀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부끄러운 일인데 청소하는 걸 제가 좀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빨래나 이런 거 이제 뭐 설거지 하는 거는 자주 하는 편인데 유독 제가 청소하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결혼하지 않았으면은 보통 결혼하지 않은 아재들 있죠. 이렇게 막 고유의 아재 냄새, 호라비 냄새 풀풀 풍기면서 그냥 옷도 안 먹거나 이렇게 뭐 그렇게
이렇게 센스 있게 입지 않고 그냥 옆에 있는 거 주워 입고 그냥 돌아다니고, 아, 저 사람은 누가 보기에도 아저씨 티를 낸다. 아이고, 노천각 냄새가 풀풀 나네. 아마 그런 사람이 돼 있을 거예요. 그나마 제가 결혼을 해가지고 저희 아내 잔소리를 들으니까, 뭐, 그나마 이렇게 좀, 이렇게 사랑꼴 난다 그러나, 그리고 좀 뭐 나갈 때 좀 몸에 향수도 뿌리고 뭐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간에 이제 제가 그 천성이 이렇게 게으른데, 제가 이제 이렇게, 저희 이제 우즈벡 아내를 맞이해서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 아내는, 이게 이제 조금 이게 이제 옛날 구소련, 우즈베키스탄이 이제 구소련 연방이었잖아요. 거기에서 좀 기인한 게 아닌가 싶은데, 그쪽이 이제 옛날 그 소비에트 시절의 사람들이 그 소비에트에 대한,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향수가 좀 굉장히 강해요. 저희 장인 장모님하고 얘기를 해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전에는 누가 옆에 같이 공장이나 회사를 가서 일하더라도 열심히 일하든 열심히 일하지 않든 매달 배급이 나옵니다. 기본적인 뭐 생활용품이라든가 뭐 쌀이나 무슨 그 식료품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처음엔 열심히 일했는데 옆에 보니까 그 사람, 옆에 있는 사람 열심히 안 해도 배고픔 나오는 게 자기하고 똑같다 보니까 왜 열심히 일하냐 이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활에 젖어 있어서 뭐 이번 달 뭐 열심히 일 안 하든 다음 달에도 그렇든 간에 아주 찍찍히지만 않으면은 꾸준하게 배급이 나오고 기본적인 생활이 되니까 거기에 이제 익숙하고 생활하다가 91년도에 이제 뭐 이렇게 자이든 타이든 독립을 하면서 그때는 그 소비에트라는 그러한 그늘이 사라졌잖아요. 보호막이 사라지다 보니까 각자 지금 말로 이제 각자 도생 시대를 했다 보니까 굉장히 사람 생활이 버거워진 거예요. 내가 좀 열심히 하지 않으면 바로 그 다음날 굶어 죽는 그런 상황에 내몰리게 되었고, 그래도 거기에서 적응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제가 보기엔 우즈베키스탄에도 옛날을 그리면서 지금 생활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시장 경제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거를 못 받아들이고 옛날 향수에만 젖어 있는 분들이 제가 보기엔 아직도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장인 장모님도 마찬가지로 옛날 말씀을 좀 많이 하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좀 답답했던 게 뭐냐면은 이게 돈을 좀 벌잖아요. 뭘 해서 그러면은 미래를 생각하고 지금 좀 아끼면서 내 노후를 준비하고 내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으세요. 오늘 돈 10만 원이 생기면 그걸 홀라당 다 써버립니다. 뭐 맛있는 거 먹다든가 먹는다든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테리어 뭐 집에 공사한다든가 무슨 뭐 TV를 새 거로 바꾼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돈을 홀라당 다 써버리고 은행에 저금하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게 이제 저희 아내도 보면은 이제 부모님이 그런 생활을 하는 거를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희 아내도 미래에 대한 준비가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제가 이제 좀 잔소리를 제가 많이 해요. 그렇게 여보 이렇게 월급을 받으면은 저금을 하고 나중에 이제 미래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노후를 위해서 좀 준비를 해라. 그러면은 그냥 이제 자기는 쓰기 바쁜 거예요. 쓰기 바쁘고 일부 돈은 자기 이제 엄마 아버지한테 이제 보내드리고 막 그러는데 그리고 이제 카드 같은 거 사용하는 것도 이제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내가 이제 이달에 3, 40만 쓰면 다음 달에 결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결제할 돈을 남겨놔야 되는데 그냥 다 써버립니다. 그냥 써버리고 나서 이제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또 무슨 생각을 하느냐. 어차피 다음 달에도 월급 들어오는데 뭐 이런 식으로 정말 편하게 그 하루하루를 이렇게 생활합니다. 이게 이제 저희 아내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우즈벡 사람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들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희 아내한테 뭘 맡긴다든가 아내하고 이제 경제적인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이렇게 하고 이번 달에는 뭐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이거는 아끼고 또 무슨 나갈 게 많으니까 이렇게 하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아내는 그런 거 듣는 것 자체를 굉장히 싫어해요.
그거는 당신이 해야 될 거지. 내가 왜 하냐. 이런 식으로 이제 기본적인 생각이 딱 박혀 있어가지고 돈이 생기면은 저는 돈은 최소한으로 쓰고 아껴서 저금해서 그 노후를 생각하자. 미래를 생각하자. 그런 주의고 저희 아내는 돈이 있으면 돈이라는 거는 쓰기 위해서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그 생각을 해버려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서로 이제 얘기해봐야 마찰만 생기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저희 큰딸한테 사실은 좀 돈에 대한 교육을 시간 날 때마다 좀 시키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희 집에서는 저희 큰딸만 그런 거를 좀 이해할 수 있는 희망이 생기지, 솔직히 저희 작은딸도 용돈 주면, 제가 용돈 주면서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테스트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막 주는 순간에 그냥 홀라당 편의점 가서 다 써버리고 어디 뭐 문구점 가서 그냥 자기 사고 싶은 거 다 사버리고 그 다음날 알아서 또 저를 쫓아다녀요. 막내는 돈 달라고. 근데 저희 큰딸은 말씀드렸다시피 일주일이든 이주일이든 얘가 돈 쓰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이렇게 아껴 쓰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큰딸한테 조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제가 사실 천성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게으름에도 불구하고 부지런해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제 시골 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거의 농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렇게 옆에서 보는 사람이 없다 그러나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제 어머님도 계시지만은 뭐 이렇게 뭐 간단한 것만 도와드리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회사 생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약간의 장점이 뭐냐면 회사 생활은 이렇게 지켜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실 회사 생활은 나름대로 제가 굉장히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남이 보든 안 보든 간에 제 할 일은 하고 다른 사람이 일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제 제가 피해보는 것도 있지만은 저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피해보는 건 제가 굉장히 참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일에 관련돼서는 제 나름대로는 굉장히 열심히 하고 남이 보든 안 보든 이렇게 제 나름대로 원칙을 가지고 회사 생활은 정말 열심히 하자. 그리고 이렇게 뭐 특근이나 이런 것도 하면은 회사가 원하면은 이렇게 해주자 이런 개념으로 제가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회사 생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약간 좀 부지런한 편이에요. 좀 게으른 몸을 이끌고 이제 주간 같은 경우 아침 한 6시 조금 넘으면 일어나서 이제 회사도 제가 첫 번째, 두 번째로 가거든요. 가가지고 이제 물론 커피도 마시고 이제 약간 뭐 쉬는 시간 유튜브도 보고 이제 인터넷도 보고 그러지만은 일찍 가는 편입니다. 그리고 하여튼 간에 뭐 퇴근은 뭐 물론 다른 사람처럼 마찬가지 칼같이 하지만은 그렇게 회사에서는 남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고 그리고 또 열심히 일하면 그만큼 이렇게 이제 월급이 좀 많이 늘어나죠. 시급이 있다 보니까 시급이 세지는 않지만 이제 이런 시간만큼 대비해서 이제 월급이 나오다 보니까요. 제가 이제 연월차 같은 경우에도 최소한 이제 안 쓰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굉장히 이제 꼭 써야 될 때만 빼놓고는 이제 안 쓰고 이제 회사 생활에 좀 몰입을 하는 편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게 이제 기본적인 바탕이 뭐냐면 저희 아내와 이제 이렇게 서로 상호 이제 협의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심도 깊은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아이들 문제라든가 이런 거를 해결해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상하게 제가 부지런할 수밖에 없고 부지런하지 않으면 제가 막 조바심이 생겨요. 내가 이렇게 그리고 또 제가 몸이 나름대로 몸 관리를 하고 있지만은 몸 관리를 하지 않고 제가 이제 아프다든가 병원에 가게 되면은 우리 집을 누가 이끌어가나 그거에 대한 이렇게 이제 막연한 두려움 같은 게 있어가지고요. 막 이게 자이든 타이든 막 이렇게 부지런해지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저한테는 조금 제 나름대로 약간 이제 어느 때는 좀 여유도 좀 찾고 싶고 어디도 좀 한번 바람 쐬러 가고 싶은데 또 그게 또 그런 현실적인 그런 문제에 부딪히고 생각이 많이 나다 보니까 그거를 못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간절한 무슨 이게 욕구가 있는 건 아닌데 좀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이제
외국 아내를 맞이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한국 아내들과는 좀 문화적인 차이라든가 인식의 차이 이런 게 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한국 아내들 중에서도 이제 경제적인 거에 이제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을 안 하신 분들도 솔직히 제 주위에 좀 있어요. 그런 분들 빼놓고 대부분 좀 이제 집안의 경제를 위해서 좀 일을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저희 안에 일은 하고 있지만 이게 이제 계속 이어지는 일이 아니고 이렇게 이제 기간제로 해서 이렇게 끝난 일이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점이 많고요. 그 자기가 일하는 만큼 그 돈을 대부분 저금을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항상 남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이제 국제 결혼 하신 분들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이제 남편이 대부분 이렇게 많은 짐을 짊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피곤하실 것 같아요. 저도 솔직히 조금 피곤한 면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렇게 제가 굉장히 게으르지만은 마냥 게으를 수 없고 이렇게 부지런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조금 약간 씁쓸하지만 이렇게 그러한 걸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국제 결혼 하실 분들은 좀 많이 좀 참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진 않겠지만은 대부분 저와 비슷한 상황을 많이 겪고 계실 겁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다문화 가정은 저에게 있어서 좀 채찍이다 이러한 주제를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